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위한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존재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배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가까움 때문에 서로의 소중함을 간과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함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가 쌓이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진심으로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가볍게 여겨질 때, 아니면 아예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의 그 서운함과 외로움, 이런 감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특히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할까요? 또 어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에서 더 깊은 정서적 유대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세월 쌓인 패턴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차분히 대화의 문을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넘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며 공감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실제 사연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대화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는 차분하고 솔직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방어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문이 훨씬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연, 김정희님 65세은 40년간 함께한 남편이 최근 들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있을 때 정희님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흘려버리거나 때로는 그런 건 몰라도 돼 라며 대화를 가볍게 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정희님은 점점 더 마음이 상하고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님은 이런 감정을 더 이상 혼자 속으로만 사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대신 차분히 남편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님은 조용한 저녁 시간을 골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내 의견을 농담처럼 흘리거나 대화를 끊을 때 나는 좀 속상했어. 당신이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나도 당신 앞에서 나의 의견이 존중받고 싶어. 처음에 남편은 정희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님은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나는 정말로 외롭고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남편은 이후로 정희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정희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했음을 깨달았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평소 대화에서 정희님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님 역시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이후로는 서로의 감정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지적하고 싶어지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배우자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건강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를 낮추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이런 점에서 정말 배려심이 많아 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 이수영 님 72세은 최근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대화 중에 가끔 수영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대답 없이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영님은 갈등을 피하고 싶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혼자 속상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영님은 긍정적인 접근법을 활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영님은 아침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의 통화를 정말 잘 이끌어주더라. 당신이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걸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영님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어. 나와 대화할 때도 가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조금 무심했나 보네. 미안해. 앞으로 더 신경 쓸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점차 대화 중에 수영님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수영님도 남편의 변화된 태도에 더 많은 감사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며 둘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수영님은 자신이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며 대화를 이끄는 방식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이 흔들리게 되고 점차 내면의 평화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계속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그에 대처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지 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 이민자 님의 경험. 이민자 님 68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인 무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여보, 당신은 왜 늘 그런 걸 몰라? 라고 말하며 그녀의 행동이나 결정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 반복될 때마다 민자님은 점차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점점 그 말이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자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점점 자신감을 잃는 것 같아. 나도 내 방식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자님은 남편에게 자신이 느끼는 상처를 직설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민자님의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진심이 담긴 말에 점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무심코 던진 말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자님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자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더욱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자님은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고려하며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사연에서처럼 상대방의 부정적인 언행에 대해 무조건 참거나 묵인하는 대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큰 상처로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스스로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존중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아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기, 배우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이 세 가지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완벽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갈등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전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그만큼의 존중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소한 변화가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어려운 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